안녕하세요. 수학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속이라기보다는 얘기하는 건 6장이었거든요. 근데 6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녹화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내용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긴급하게 수정을 해서 7장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목을 25분짜리 3개를 녹화하는 3일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수학 교육을 녹화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양해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는 7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학 교육의 평가를 오늘 1교시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학평가의 목적과 방향, 기준과 내용, 유형과 방법,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평가 수정, 수학교육 과정 평가. 이 내용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했던 거가 4장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수업에 관련된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교육의 평가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론적인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중간고사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말고사에서는 20에서 30% 정도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흘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를 하고 이해를 해서 교재를 참고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 놓아야지만 기말평가에 좀 수월하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몇 장이 7장이라고 그랬죠? 7장에 몇 페이지냐 하면은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은 190쪽부터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수학 평가에 관련해 가지고 저자가 간단하게 저기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용은 뭐냐? 평가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사람 개인 의견인지 그렇고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 목표는 수학을 배워가지고 특히 장애 학생들이 수학을 배워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거가 최종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얘가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러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의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다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일단 태도, 자세,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을 적용하려고 활용하려고 하는 곳에 갖추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두고 항상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수학 교육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어 있고 그 동안의 발전을 거듭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회, 협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교재에는 항상 먼저 나와져 있는 거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이 학문이 미국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먼저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에 이제 평가 목적을 먼저 적어놨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를 수긍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자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모임인 학회나 협회나 이런 데에서 발췌한 것들이 빨리 이제 교재에 더 많이 인용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귀에 이제 무의식적으로까지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치가 있고 우린 중요한 사람이고, 그 자아 존중감이라든가 그 약자나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몸에 배고 무의식에 스며들어서 그게 은연중에 모든 일상생활에 이제 나와주기를 이제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틀린 말은 없어요.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용을 얘기를 하지, 만약에 동영상 강의가 아니었다면은 그냥 이거는 안 봐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게 맞는 이야기다, 그건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과목에서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여긴 진전이라고 했는데 맞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를 가르쳤는데 내가 이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가 안 되는 반이라도 알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잘 가르치고 있는가, 수업 자료라든가 교사의 태도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선호 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가 적절했는가라든가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적용 가능할 만한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평가를 할 때 이 학생 개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전체 그 평가에 대해서 봤을 때 앞으로는 학생만을 데려다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평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학생이 잘했니 못했니 이것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사 분명히 들어가고요. 부모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환경까지도 다 본격평가가 돼서 수업을 개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건 다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경쟁사회이었기 때문에 상대평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좋은 정신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가 이제 많이 이제 우리 몸에 배어들은 거죠, 그동안.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평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수업 개선은 이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앞으로의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유아기 이전서부터 교육환경, 양육환경, 심리, 태도,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인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해야지만 훌륭한 하나의 인격체를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재에 다 있어요. 그림 7-1을 이제 평가의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이거 만드느냐고 엄청 오래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컴퓨터를 잘 조종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를 잘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 촉진이죠. 이 학생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어떤 발달이 일어난다. 발달이라고 하는 건 톱니바퀴라고 하는 거죠. 수학을 잘해야지만 논리성도 일어나고, 논리적이어야지만 대화나 담화나 이런 것들도 발전이 되고, 그래야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얘가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고 해서 수학은 수학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과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발전이 고루고루 이루어져서 인격체까지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발달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최종 목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학생의 전체적인 발달, 성장 촉진이라는 거죠. 근데 성장은 개인이 자신이 하는 거지 촉진시킬 수 있는 것 뿐이지, 선생님이 대신 성장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먹는 건 말 자신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샘물이 있는 곳으로 말을 데리고 가더라도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촉진시키는 건 교사가 맞는데 그거는 그 말이 선택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거가 있어야지, 이게 교사 탓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평가의 방향 해가지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주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수학평가에 대해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거를 꼭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틀리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치들과 연구 결과들을 쌓아가지고 이제 만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틀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수학평가에서 강조점의 변화라는 거죠.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대적인 평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학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이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생각하는 방법. 그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이런 수학적인 태도, 그죠? 이 생각, 사고 방식, 개인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식적인 거,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 이거는 이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알고 있나 이거보다는 옛날에 뭘 못하나 여기다가 같은 말인데 여기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여기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회생활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평가는 수업의 일부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이걸 실천을 안 해왔나? 했는가? 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했다. 너 몇 점 맞았어? 이게 수학을 보고서 무엇을 틀렸나? 왜 틀렸나? 어디서부터 얘를 가르쳐야 돼? 그거보다는 너 몇 점 맞았어? 라고 하는 거가 부모님이나 교사나 주변 사람들이 뭐 그 점수로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죠? 여러분 성적표라든가 이거를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찾아보기보다는 아직도 A가 몇 개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서부터 내가 노력을 했는데 잘 나왔으면은 이제 좋은 거지만 노력을 안 했는데 안 나왔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노력의 자세가 어땠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서부터 이거를 이게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근데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또 어렵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다. 그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의 태도를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끝없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4층 연산을 잘하는 거. 근데 특히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층 연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수학이라고 하는 거, 덧셈, 뺄셈, 4층 연산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총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수학적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개발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통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통찰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이런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선생님들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학생을 위한 지원들이 다 총집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지필고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쓰였던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여기 있죠? 지필고사만 사용했다. 지필고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다양한 평가 방법이 이제 총동원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법들을 아마도 다른 교과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수업의 수업 평가의 결과, 그러니까 요것도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컴퓨터나 계산기나 이런 것들을 금지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소근육, 연필, 그리고 뇌 그걸 쓰고 종이에다가 쓰고 기록을 하고 그걸 머리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뇌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연상작용을 조금 하고 나서 이게 안 됐을 때 이쪽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계산기 사용하고 컴퓨터 사용하고 이거는 좀 저로서는 조금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쓰였지만 교사들이나 대부분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 우선 먼저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개념을 자기 거 할 때까지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계산을 해야 된다든가 암산이 안 되는 경우 예전에는 이제 주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산을 배웠어요. 그래서 암산하는 방법까지 다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저기 할 필요는 없다. 시장에 가서 뭘 얼마 사면 대략 내가 얼마만큼을 써야 되고 예산이 정해지고 그 예산에 들어오는 것만큼 물건을 사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 초등학교 1, 2, 3, 4학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이거는 조금 그래서 뭐 기능적인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얘가 정말 사칙연산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초등학교 3, 4학년 될 때까지는 그 개념이 머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개념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계산기보다는 연필이나 종이나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습하는 건 난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앞으로는 기능적 교육 과정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좋은 기계들이 이제 장애 학생들도 쓸 수 있게 되게 되면은 정말 안 되는 그런 그 계산을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차곡차곡 모아져 가지고 그 학생이 언제 빨리 진전을 하고 언제 덜 진전을 하고 이것이 어떠한 심리와 환경과 양육 태도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했는가까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지만 이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만 다닐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다닐 때까지 이게 체계적인 자료가 수집이 되어야지만 이 학생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심리적인 그 변수가 있었을 때 얼만큼 발전이 빠르고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그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지만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바뀌었다고 끝나고 학년이 바뀌었다고 끝나고 전학을 갔다고 끝나고 거기서 그게 아니라 이제 전학을 가던 학년이 바뀌든 담임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이런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찬성입니다. 아주 찬성이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표준화된 그 성취도 검사,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는 이 상대평가이면서 그리고 일반 아동들하고 학생들하고의 그 비교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차가 크고 관심도 흥미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해가지고 이 학생의 태도나 자세나 태도, 자세, 뭐 성격, 인성 이런 게 바뀌는 거를 이게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나온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표준화된 검사라든가 성취도 검사는 하나의 지표이다. 그걸로 어떤 정의적인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내거나 수치화하거나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것과 모르고 진행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가 평가의 이제 규준이에요. 규준이라고 하는 거는 알다시피 하나의 자입니다. 자. 그 자가 있다. 평가의 규준, 자. 근데 이 규준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평가 규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다시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저기로 해놨죠. 할 필요가 있는, 할 수 있는 수학을 평가하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그죠? 할 필요가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거기다 전공과까지 하면은 13년에서 14년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가르쳐도 엄청 많이 그 필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습성화, 그러니까 내성이 되도록 가르치면은 내적인 어떤 그 자질이 되도록, 인성이 되도록 가르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받음으로써 좌절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촉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공정성, 그죠? 모든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개성, 그 다음에 타당한 추론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일관된 과정이어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가의 일반적인 어떤 기준,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